구독자 여러분, 2월 봄바람은 가유 같구나 라는 글귀를 들어보셨나요? 이 글귀는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인 하지장의 영유, 버드나무를 읊다라는 시에서 2월 춘풍 사전도라는 한자어를 해석해 놓은 유명한 글귀입니다. 늘어진 버드나무 잎을 보고 2월의 봄바람이 가유가 되어 잎을 오려붙였다 라고 표현한 멋진 글귀인데요. 이러한 글귀를 서두에서 꺼내게 된 이유는 알고 있는 지인께서 책을 냈는데 첫 번째 소개되는 버드나무 이야기의 소제목으로 이 글귀가 인용되어 있었기에 저도 한번 이용해 보았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나무들의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하여 나무 속 비밀들을 끄집어내어 소개하고 있어 저의 유튜브 채널과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에 구독자님들에게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식물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식물다큐 TV를 찾아주십시오. 이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 TV의 강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나무 속 비밀 이야기 도시나무 오디세이라는 주제로 구독자님들이 읽으시면 많은 정보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은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책의 저자는 농학박사의 조경유사 대표, 조경 및 생태 분야의 협회장과 몇몇 대학교에서 생태 관련 강의를 하는 등 조경과 생태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는 지인입니다. 책에 등장하는 나무는 봄부터 겨울까지 4계절의 나무를 계절별로 12종씩 총 48종의 나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무의 생태적 특성은 물론 이름의 유래, 살아가는 형태, 사람들에게 이용 및 활용되는 것, 전해지는 이야기 등 각 나무의 다양한 내용들, 특히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인문학적으로 스토리텔링하여 소개하고 있어 식물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식물 해설사분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소개되는 나무들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나무들로 첫 번째 봄과 관련된 나무로는 버드나무, 매실나무, 살구나무, 산수유 등 봄에 꽃이 피는 나무들이 소개되고 있고 두 번째 여름과 관련된 나무로는 산딸나무, 청청나무, 배롱나무, 자귀나무 등 여름철에 꽃이 피는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가을과 관련된 나무로는 시렵수, 단풍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등 가을에 열매나 단풍이 아름다운 나무들이 소개되고 네 번째 겨울과 관련된 나무로는 편백, 자작나무, 주목, 소나무, 동백 등 상록수나 겨울과 관련된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지금부터는 계절별로 한 종씩 4그루의 나무에 대해 책의 이야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에 고생하는 도시민에게는 버드나무 종목, 즉 종자털에 대한 잘못 알려진 정보가 많은데 5월경 눈처럼 날리는 손뭉치는 꽃가루가 아니라 씨앗을 멀리까지 날려보내기 위한 종자털로 눈처럼 흰색을 띈다. 종모는 꽃가루로 오해받아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나무인데 알레르기 물질도 아닌데 꽃가루로 잘못 알려져 도시에서 퇴출되고 있다. 빗발치는 민원에 잘 살고 있는 버드나무는 잘려지기도 하고 유사인은 한술 더 떠 암나무가 아닌 순나무만 심으라고 요구한다. 숫꽃에 꽃가루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편리성만 추구하는 것은 자연생태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된다. 숲은 초여름이 되면 초록색이 더욱 짙어지는데 산딸나무는 꽃이 피기 전까지 다른 나무에 가려져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모든 나무가 진초록색으로 변해가는 숲에서 뒤늦게 꽃을 피우는 산딸나무는 벌과 납이 눈에 띄고자 아름다운 허세를 부린다. 조그맣고 볼품없는 산딸나무의 꽃 옆에 꽃받침을 4갈래로 펼쳐 진짜 꽃처럼 행세하고 있어 당연히 꽃잎인 줄 알았던 것은 꽃이 아니라 꽃받침 조각이며
진짜 꽃은 4개의 꽃받침 조각 한가운데 4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수를 가진 둥근 모습으로 연노란색을 띠고 있다. 4장의 꽃받침 색깔은 연초록색이었다가 서서히 흰색으로 바뀌고 가운데 작은 꽃과 흰색 꽃받침이 어우러져 꽃처럼 보인다. 개수나무는 10월부터 잎이 샛노랗게 물들면서 달콤한 솜사탕 향기를 내뿜는데 단풍이 들면 잎 속에 들어있는 메가당의 함량이 높아지면서 달콤한 냄새를 풍긴다고 한다. 단풍이 물들어 아래로 떨어질 때 잎에 남아있던 메가당이 날아가면서 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것인데 가지에 붙어있는 단풍잎보다는 떨어져 약간 마른 낙엽에서 더 진한 향기가 나고 잎을 접어 비비면 향기가 짙어진다고 하며 과학적 이론으로는 낙엽이 부서지면서 잎에서 방출되는 말톤이라는 분자가 향기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꽃은 볼품없고 열매도 쓰임새가 없어 조경수로 많이 식재하지 않다가 눈부신 가을 단풍과 묘한 향기가 주목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자작나무 수피가 어릴 때는 갈색이지만 성장하면서 수피에 있는 베툴린산이 빛을 반사해 흰색을 띈다고 하며 고구려와 신라 때 종이 대용으로 사용했는데 천마총의 그림도 이 자작나무 수피에 그려졌다고 한다. 껍질에 기름 성분이 많아 어둠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되었고 핀란드에서는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인 자일리토를 식품으로 많이 이용해서 충치가 많지 않다고 한다. 기름기가 많은 가지를 태우면 자작자작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난다고 하여 자작나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하며 자작나무를 의미하는 한자 화도 나무의 성분을 본뜬 이름이며 화촉을 밝힌다라는 결혼식 용어는 자작나무 껍질에 불을 붙여 부부의 앞날에 어둠을 물리치고 행복을 부른다는 의식으로 전해 내려온다. 이상으로 나무 속 비밀 이야기 도시나무 오디세이라는 주제로 나무 관련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렸는데요. 더 많은 내용을 소개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끝내야 하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의 멋진 글귀와 감성적인 표현력이 어찌나 좋은지 깜짝깜짝 놀라울 따름이었는데요. 저도 식물 관련 유튜브를 하면서 나름대로 멋진 글귀와 감성적인 표현을 해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었는데 이 책을 통해 많이 배우고 활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